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많이 좀 괜찮으시죠? 좀 많이 힘드시죠? 지금 힘들 때입니다. 많이 힘들 때예요. 많이 힘들 때고 집에 안 가신 것도 다행이에요. 보통 이제 지치시고 그러다 보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론이 하루에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제가 EBS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약속된 게 6시잖아요. 그럼 딱 요걸 분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 넣은 거거든요. 지금 이해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만 이제 완벽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요, 나중에 가서 브레이크가 안 쳐진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딘가 딱 걸려요. 다 맞힐까요? 틀린 데가 있을까? 틀린 데 분명히 있어요. 거기를 모르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6시까지인데,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이 2타임만 좀 하시면 돼요. 2타임만.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자, 어려운 파트는 좀 빨리 나와요. 투자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끝까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금융은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주택연금을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 점수를 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0문제만 맞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머지 있는 게 금융 아주 강하게 가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리 다 아시잖아요. 감정평가 어려워요. 감정평가를 제가 6문제에서 4문제, 5문제 맞출 수 있는 내용만 집어넣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방식에 대한 계산 문제나 이런 건 아직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감정평가는 제가 해드리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갈게요. 주택연금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채워나가는데 만 몇 세 이상이죠? 55세예요.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됐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주택 가입 시 부부 모두 다 만 55세 이상입니까? 아니죠. X예요.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55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둘 다 55세면 띠도 가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야, 너 빨리 늙어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맞다 틀리다? 틀려요. 둘 중 하나면 돼요.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명의 주택가입 가능하고 주택금융사업도 근저당 설정하죠.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저당권만 설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입자가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있다.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있다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한 70세 분이 지금 연금을 타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5억을 타기로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5억을 타시는 게 그 4억 타시고 꾹딱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장에 남잖아요.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항상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5억을 이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네. 그냥이야 처분 가격을 넘었어. 그래서 5억을 했는데 이 7억짜리인데 10억을 타놓은 거야.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이야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법인에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중도상환 수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중도상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시가격이, 자, 시가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시가가 아니라 9억이 하고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되죠. 근데 상가 등 복합 용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택 면적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이어야 돼요? 2분의 1. 공시가격이었죠? 근데 공시가격 시가 표준의 시세로 가는데 그냥 공시가격으로 암기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9억 이하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데 업무시설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무슨 목적은 됩니까? 주거 목적은 포함된다는 게 올해 강력해요. 아시겠죠? 자, 올해 강력한 게 무슨 지가와 공시지가와 주거 목적은 포함이 된다라는 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그에 바뀐 게 무조건 주제가 돼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가요.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죠. 그래서 PF의 차입자는 독립된 회사가 만들어지죠. 특수 목적 회사가 얘가 차입자가 돼요. 그러면 사업주의 부의금융이라는 대차대표의 계상이 안 된다는 건 금융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에 대한 장부예요. 사업주의 장부의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사업주의 장부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대차대표 부채로 기록이 안 되고, 그럼 원 사업 시행자의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어서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또 제하소구죠. 자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에스크로라는 걸 설정하죠. 일제히 제3자한테 위탁 계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탁을 또 맡기고요. 신탁회사한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시공사가 각종 책임증 각서를 받고 PF에 대한 채무인수도 각종 각서를 받는데 선분양을 하게 되면 아직 저당권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따라보세요. 신탁 증서금융.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그 수익주권을 갈 거면 은행에다 그냥입니까? 질권을 설정합니까? 담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떻습니까? 그냥이요. 질권을 설정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담보죠. 담보. 좀 못하셨습니다. 담보 신탁이에요. 무슨 신탁? 저당권이에요? 질권이에요?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좀 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는 어떻게 돼요? 자금 입출 순위가, 자, 우리가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죠. 그럼 공사비 다음에 개발 시행자의 이익은 언제다? 후지급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먼저 주면 얘가 먹고 토낄 수 있잖아요. 공사비가 먼저요? 개발이익이 먼저요? 공사비를 먼저 내고 얘를 나중에 대면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리츠는 거의 별표를 3개 치시는데 무조건 떠요. 그럼 얘는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다수의 투자업도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제가 신공조리였죠. 리펀. 무슨 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에요. 부동산 투자에서 간접 투자했으니까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돈을 바꿀 수 있죠. 그럼 황금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직접이에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소액 투자가 투자한 거죠. 가능하고요. 주식에 대한 배당이익과 매매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나옵니다. 법이 나와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제 눈으로 보이죠? 유용해요. 그죠? 그러면 자산 관리를 위탁해요? 직접 해요? 그럼 임직원들이 있겠죠? 상근합니다. 그럼 법인세가 얘는 과세가 돼요. 자, 법인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체 회사니까.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안 보이는 무형적이죠? 그냥입니까? 위탁합니까? 어느 회사한테 위탁해요? 자산관리 회사한테. 그럼 얘는 임직원 상근이 안 돼 있죠? 그럼 법인세가 면제되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자산관리 회사란 우리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의 리치의 위탁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립자본금이 533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따라서 533.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위기구,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는 3억, 기업구정은 3억, 533으로 가셔야죠. 자, 설립되는 현물 출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533이 현찰로 갖고 오셔야 되죠. 그럼 설립된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설립자본금이 되겠죠. 이게 무슨 자본금이다?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치는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자, 그럼 거기 이제 제가 체크해놨죠. 그래서 10일 이내가 있죠. 설립 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입니까? 출생신고를 합니까? 그러면 그 설립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해. 우리 아이 잘 커요. 그럼 6개월 내는 인가하죠. 그럼 11일 이내는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10일 이내는 설립, 3개월 후에는 현황, 6개월 내는 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국장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자본금이라는 건 어떻게 돼? 아까 설립자본금하고 틀리겠죠? 자, 그럼 이거는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근데 인가 등록후 6개월이라는 게 나오는 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755죠. 자, 그러면 자기관리 리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별표 쳐보세요. 오래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사, 중개사가 5년 이상 경력이 들어가죠? 근데 회계사는 안 들어갑니다. 누구는 안 들어간다? 요게 떴어요. 회계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회계사는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임직원 상근하고 자산관리가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치는 현물 출자한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영업인가 후 6개월 내에 최저자본금이 갖추면 현물 출자가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자,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원 고용 및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이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 자기관리 리치는 인가 후 6개월 내 자산 운영을 몇 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5인 이상. 자산관리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금이 70억이죠. 그 다음에 얘는 좀 3인 정도, 5인이죠. 그럼 얘는 왜냐면 자기관리 리치랑 유사합니다. 자기관리 리치의 요건을 갖고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자, 칠판 보세요.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영업인가를 받습니까? 영업인가를 받고 얘네들은 일정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입니까? 자기관리 리츠 요건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에 대한 게 아까 있었어요. 70억이 얘랑 맞아야 되죠? 몇 인 이상이 똑같아요. 5인. 그럼 얘는 자기관리 리츠랑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이 사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가능하죠. 자기 자본의 몇 배 내에서 2배, 주총의 특별 권유는 10배까지 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 기출문제 위탁 관리는요,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종업원의 내부 통제의 기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필요한 거는 자기 관리와 자산 관리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저당 시장은 몇 차와 몇 차가 있나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저당 시장은 차입자가 있고, 자, 2차에는 투자자가 있죠. 그럼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예요? 1차. 투자자가 있으면요? 2차. 그러면 차입자가 있다는 건 그냥요, 자금을 대출받았어요. 투자자는 투자로부터 자금을 공급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SPC라는 회사가 금융기관인데, 이제 얘가 보통 우리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죠. 자, 그러면은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수요자라는 게 차입자잖아요. 자금의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몇 차다? 1차. 자금을 그냥에다 대출해줬다. 저당권이 설정한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의 저당 대출자가 이제 금융기관이 되고, 1차 수익률이 대출금리가 돼요. 그럼 2차는 그냥요, 투자자예요. 대출기관과 투자를 이루었죠. 자금을 대출해줬나요? 자금을 공급해줬나요? 저당권이 유도가 되는 시장이 되겠죠. 금융의 활성화가 되고 2차의 SPC가 무난한 이제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죠. HF.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몇 차 금리가 이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1차죠. 왜냐하면 중간에 마진을 먹잖아요. 그죠? 몇 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1차가 높아야 되죠. 자,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자, 민법하고 개론은 그에 합격하면 다음에 면제해 주거든요. 개론이 몇 차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차의 비중이 높다? 1차가 높죠, 1차가. 그럼 1차가 2차보다 낮다, 높다? 높아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 만족해야지, 이거보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한 것은 장기 보금자리론을 공급하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을 지급보증을 하죠. 그냥입니까? MBS도 발행합니까? MBS 발행해요. 근데 여기서 MBS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해놓은 게 그냥 가자는 거죠. 자, 갑니다. 자, MPTS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자, 저당권이라는 거는, 자, 차입자가 채무행위 시 담보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잖아요. 경매 처리하잖아요. 채무행위에 대한 그 경매 처리가 어려워서 저당권은 우리가 채무행위 위험을 질 수밖에 없죠. 원리금 수취권은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까? 원금과 이자.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MPTS는 그냥입니까? 다 패스로 넘겨버렸습니까?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야매를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 제일 강의를 들으신 분. 콜방어라는 거 아시죠? 콜방어는 발행자에 대한 조기상환의 콜을 방어하는 게 콜방어예요. 자, 콜방어가 몇 글자죠? 3글자 되는 것만 콜방어가 돼요. 그 다음에 자, 투자자라는 것은 투자자는 영어로 투자자잖아요. T가 들어가면 누구 조금 투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기간이라는 것은 그냥요, 발이에요. 발. 그럼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T가 들어갔죠? TS죠? 그럼 다 누가 지겠어요? 그럼 뭐예요? 라는 거죠. 콜방어 돼요, 안 돼요? 몇 글자니까? 자, 초과담보라는 게 있죠? 자, 초과담보가 우리가, 자, 이렇게 보세요. 초과담보라는 것은 MPTS는 그냥요, 다 넘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담보를 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이 안 위험하니까. 그럼 초과담보가 필요 있다, 필요가 없다? 필요 없죠. 그런가요? 근데 MB는 발행기간이 위험하니까 초과담보를 좀 확보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혼합형도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하니까 MPTB나 CMO도 초과담보를 조금 원하겠죠. 많이 원해요? 좀 적게 원해요? 얘가 더 많이 원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초과담보의 최초의 야매입니다. 따라서 초과담보 BO가 들어가야지 초과담보를 원해요. MPTS는 BO 들어갔나요? 무슨 담보가 없어요. 초과담보. 자, 얘는 그냥요, B가 2개 들어갔어요. 얘는 하나씩 들어갔죠. 만약에 모의고사에 MBB와 MPTB 중에서 누가 초과담보를 많이 원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과담보를 얘는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하죠. 자, 얘는 발발이죠. 그럼 발발발. 그러면 세 글자 초과담보 되죠? B 들어갔으니까 초과담보를 많이 원하겠죠. 자, 얘는 페이입니다. 따라서 원투 저발. 그 원리금 수익권만 누구한테 가죠? 투자자한테 가요. 그런가요? 투자자가 조기상 왔는데 저당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럼 반반씩이잖아요. 근데 얘는 네 글자니까 초과 콜방어 돼야 안 돼요? MBB는 되죠? CMO는 되긴 되는데 장기일수록 됩니다. 단기, 장기일수록 되고요. 자, 얘는 비호 안 들어갔으니까 초과담보 안 하지만 얘는 초과담보 원하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럼 편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갑니다. 자, 지분형 MBS, MPTS의 경우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자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다 누가 갖겠어요? 투자자가 갖겠죠. 화이팅 하셔야 돼요. 자,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나 한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MBB 발발이죠. 그럼 저당 소유권에 대한 원리금 수익권 다 누가 갖고 갑니까? 투자자잖아요. 투자자가 아니죠. 그럼 투자자가 갖지 못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발행기관이 갖는다고 했어야죠. 그 다음에 자, MBB는 발발이죠. 그럼 발발이는 저당 채권에 대한 위험을 누가 갖고 가세요? 발행자가 갖고 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MBB 나왔어요. MBB는 저당 채권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 전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기가 위험하니까. MBB는 발발이가 위험하죠. 그럼 발행기관의 조기상에 대한 방어할 수 있나요? 몇 글자니까? 세 글자니까. 화이팅. 자, MBB는 초과담보를 원하죠. 적게 원해요? 많이 원해요? 어떻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초과담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MPTB는 그냥입니까? 혼합형입니까? 그럼 MPTS와 MBB를 성격을 합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저당 채권에 대한 만기가 이자율이 다양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다양화라는 건 여러 개의 다계층이잖아요. 이거 나오면 CMO를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브레이크 쳐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다시 갈게요. 자, 여기 갈게요. 자, 우리가 얘는 그냥입니까? 투투투입니까? 콜방어 초과담보 아니죠. 발발이고 다 원하죠? 그 다음에 원투 저발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MPTS는 누가 위험하다? 투자자. MBB는 다 누가요? 발행기관이죠. 그죠? 그럼 발행기관이 초과담보 원하죠? 그 다음에 혼합형입니다. CMO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 파트로 갈게요. 개발 파트도 우리가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서 여기에 점수를 따자는 얘기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개발의 의의가 나와요. 자, 우리가 개발에 대한 위해서는 개발은 우리 법에서 시공은 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시공은 담당한다, 시공은 좀 불포함한다. 불포함해요. 다시 갈게요. 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투자론 같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점수를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공을 하는 행위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1섹터가 국가잖아요. 2섹터가 조합이죠. 근데 중요한 게 조합은 몇 섹터 들어가죠? 2섹터가 들어가요. 사적이 들어간다는 거. 합치면 공공이죠. 3섹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아시죠? 아예 아시죠? 자, 갑자기 아예 못하는 불타는 무슨 요일에는 누가 함께 법만 함께 가요. 근데 아이디어가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체크하는 게 예비적이죠. 자, 실행 가능성이 이제 타당성이에요. 법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경제적이 중요하죠. 타당성에 대한 분석인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 가능성에서 경제적 법경기를 나타나는 건 예비적이에요? 그냥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이고. 제가 개발을 하다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한테 법시비가 붙어요. 무슨 시비로 붙는다? 그냥요, 전쟁이 터졌어요. 워포드라는 아시죠? 연결시키고요. 그러면 법률적 위험은, 자,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을 아시죠? 토지용 규제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소유권은요? 사법이 되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이용계획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요. 시장은 시장 수요급이 공실 이전 위험이 시장 위험이죠. 자, 합니다.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지시성 타투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 갑시다. 다시 지시성 타투. 자, 우리가 사우나에 갔는데 시골에 이 조폭이 계셔요. 타투가 문신이에요. 문신하시면 딱 계셔서, 쫄다고 딱 들어오니, 성님 지시하십시오. 다시 지시성 타투. 지가 뭐예요? 지역적 문제. 시가. 지시성. 시장성, 타당성 투자죠. 요거 나중에 다 문제집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시죠. 그럼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몇 글자, 몇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개발 파트 해요. 그럼 이걸 하시면 개발 파트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지역 경제는 그냥입니까? 모든 부동산입니까? 그럼 거시적이요, 미시적이요? 거시적이죠. 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용을 분석하죠. 자, 그럼 이렇게 가보세요. 제가 아침에 조기 축구에 세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공을 잘 차요. 따라서 세수 공차. 자, 그럼 세분화는 뭐가 나와야 되죠?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차별화시키면 됩니까? 5명이서 친한데 한 사람이 점수 안 나왔다고 해서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무슨화? 세분화. 공급은요?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집합.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에요? 시장. 근데 문제집에 모든 부동산을 분석하는 건 뭐죠? 지역 경제를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두 글자, 세 글자 얘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뭐하고 뭐가 떠야 돼요? 수요 공급이 시장이잖아요. 맞나? 근데 얘는 개발된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매매나 임대입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성이야, 시장이야? 매매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은요? 시장성이 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웬만하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성이지, 이거 매매지,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수요 공급은 시장 찍고 매매 임대 나오면 성 찍으시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장성을 분석할 때 과거 추세를 분석하는 게 흡수율이었죠. 자, 흡수율을 분석합니다. 그럼 흡수율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죠? 미래에 있습니다. 그죠?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아마 수요일이죠. 자, 목적은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다고 하셔야 돼요. 과거 추세를 분석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당성은 투자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법경 중에서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최고겠어요? 경제적이죠. 그럼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일하더라도 투자 여부가 개발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수익성 영향을 미친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투자 분석을 따지는 게 민감도 분석 같은 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오늘. 자, 우리가 공법 문제가 주체가 됩니다. 긴장하세요. 따뜻해 도정법. 자, 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밑에 여기를 지금 제가 야매로 갈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요. 자, 지금 요거를 그냥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럼 단어를 갖고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극히 열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맞죠? 여기가 단독과 다세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식이냐니까 앞에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까? 단독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극히 열악 단독이죠? 자, 따라서 극단 주거. 극이 뭐죠? 단이요? 그럼 뭐 찍으셔야 돼요? 주거 찍으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극단 주거 알아요? 그게 뭐냐? 단위. 그 뭐 찾아내야 돼? 주거를 찾아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제 친구 상렬이가 개발회사를 차렸어요. 자, 누가 개발을 찾았다? 상렬이가 개발회사. 상업공업의 상 있죠? 열이죠? 상렬이가 뭘 찾았다? 개발회사예요. 그럼 상업과 열악 나오면 개발 찍으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재건축은 공동주택이잖아요.
제가 아는 스님이 공양을 하시다가 돈을 모으고 건축회사를 차리셨어요. 다시 공양 건축. 공양 건축. 공이 뭐야? 양호가요? 양호. 어떻게 해야 돼? 건축을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어? 자, 따라서 극단 주거. 무슨 주거? 여기랑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해. 공법도 나와요. 자, 상렬이가 뭐 찾았지? 개발사 찾았죠. 그다음에 상렬 개발.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상렬 개발. 나 답답해 죽겠네. 나봐봐. 이거나 잘해. 투자하지 말고. 자, 극단 주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주거만 가지고 가면 돼. 주거만. 뒤에 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 객관식이니까. 아까도 초소만 찾으면 됐잖아. 초소만. 객관식 1만 쉬워. 따라서 상열 개발. 이거 나오면 뭐 찾으셔야 돼? 개발 찾아야 돼. 개발. 여기 잠깐만 있어봐. 개발이잖아. 개발만 찾으면 돼. 재개발 안 찾아도 돼. 그 다음에 해야 돼. 공장 건축. 공동이 있네? 양이 있네? 스님이 뭘 찾았어? 건축회사 찾았어요. 마시장님들. 굉장히 심각해, 이거.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앞에만 얘기해봐.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거가 나와요, 주거만. 주거. 아이, 뒤는 하지 말고 주거만 해, 그냥. 주거 환경에서 사고. 맞죠? 두 번째는 개발 나오셔야 돼요, 개발. 해야 돼, 진짜. 세 번째는 건축이 나와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발, 주거 나오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어. 그죠? 어차피 6시 넘어야 돼. 나도 즐겨야 되잖아. 나는 365일 해. 그럼 내일도 강의야. 그럼 내가 즐기지 않으면 나는 못해. 그러니까 따라서 극단 주거. 주거 나와야 되고. 상렬이가 뭘 찾았어? 개발해서 찾았죠. 상렬이는 개발 나오셔야 되고, 공양, 건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어떤 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마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점수를 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있죠? 오래됐어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환지 방식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으로 배우세요. 채비제라는 얘기 들으셨죠? 구획 정리한 다음에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취소되고요. 매수 방식은 아닙니까? 수용합니까? 토지 점유 분양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그럼 자, 보세요. 초기 자금 부담이 큰 건 어떤 게 자금 부담이 크겠어요? 수용이죠. 어차피 커닝하지 말고. 커닝해도 힘들어. 옆에가 잘 안 보여.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초기에 많이 들어가겠니? 수용이죠, 수용. 맞죠? 근데 둘 중에서 재산권 침해가 가는 건 얘는 완전히 수용해버리잖아요. 어떤 게 재산권 침해가 가겠어요? 수용만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수용과 환지를 합치면 뭐다? 혼합이에요. 그럼 환지와 매수를 합친 게 혼합이죠. 혼용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요 벼토처럼 보세요. 감정평가 시험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토지구획 정사업이 옛날에 70년도에 LH공사나 우리가 옛날에는 어떨까? 토지공사였죠. 정부가 돈이 없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땅값이 7배나 뜹니다. 그럼 그냥요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돼요. 개인한테 많이 가잖아요. 개발하자. 근데 이건 그냥이야 완전히 수용해버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아서 환수할 수 있죠. 그러면 환지 방식은 수용에 비해 종전 토지사의 개발이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죠. 그러면 개발이익이 기속되는 건 어디에 많이 기속됩니까? 환지 방식에 많이 기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벽에 쳐놨어요? 믿으세요? 나왔으면 좋겠죠?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된다, 이거. 아주 강력하게 밀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떴던 감정평가는 무조건 추천해드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이제 추가로 가는 게 민간에 대한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체 개발 사업, 지주공동, 토지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죠. 자체 사업은요, 다 토지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다?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자금 조달 사업 시행 모두 누가 가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개발 이익 속도 빠르죠. 근데 위험이 분산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혼자 다 하니까 위험이 크잖아요. 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지주공동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지주공동은 지주랑 개발업자가 그냥입니까? 공동으로 사업합니까? 토지를 소유자가 되고 개발업자가 시공을 하죠. 그래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이 그냥입니까? 배분이 가능합니까? 이익도 나눠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익 수준이 자체 사업보다 좀 크게, 우리가 좀 작지만 나눠 먹으니까 좀 어떻게 위험은 작겠잖아요. 자, 그러면 지주공동 사업에서 우리가 공사비를 정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가 교환이라는 건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공사비 대물 변전이라고 들어졌죠. 자, 공사비를 그냥입니까? 대물로 줍니까? 대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부동산으로 지분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분양금 정산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주잖아요. 자, 그럼 요걸 묶어보세요. 자, 여기는요, 수수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요거는 개발업자가 그냥요, 지분을 공유해요. 그럼 지분을 공유하지 수수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해 가셨나? 그럼 여기 수수료가 나오면 돼요? 수수료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여기는요, 그냥 맡긴 거예요. 자기가 돈을 투자한 거예요. 자금을 댄 거잖아요. 그래서 등가로 교환해서 공사비 정산할 때 부동산으로 나눠서 대물로 나눠주는 거고요, 지분을. 얘는 지분을 그냥입니까? 분양금으로 갔죠. 여기는 수수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신디케이트라고 들어보셨죠? 투자 사업인데 별로 안 나오고 사업위탁과 토지위탁이 잘 나옵니다. 그럼 사업위탁은 토지 소유자가 수탁계산때 개발 사업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죠. 그럼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그냥요, 수수료만 받아요. 수수료 받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수수료만 나옵니까? 수수료만 나오고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개발업자에 대해서 예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야매로 갑니다. 다시 갈게요. 자, 공사비 대물 변경과 등가 교환은, 자, 그냥입니까?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투자했습니까? 그럼 그냥이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수수료가 안 들어가죠. 수수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맡긴 거잖아요. 일종의 수수료를 받겠죠.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어떤 업체한테 컨설팅을 해줬는데 저한테 수수료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탁 칩니다. 탁 쳐보세요. 탁자가 들어가야 수수료가 붙습니다. 뭐가 들어가? 잘해. 그러면은 갑니다. 등가 교환과 분양금 정산, 공사비 대금 탁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수수 들어가, 안 들어가? 지분만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과 수탁은 들어갔어? 뭐 들어가? 탁이 뭐냐고. 수수료 먹는 거예요. understand? 근데 사업위탁은 토지 소유 넘겨, 안 넘겨? 안 넘기고 얘는 넘기겠죠. 그 다음에 사업위탁은 지주공동에 들어가요. 어느 공동이 들어간다? 근데 토지위탁은 지주공동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사업위탁은 지주공동이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지 않죠? 뭐고요? 자, 그러면은 사업위탁 어떻습니까? 사업위탁은 어떻게 돼요? 이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죠. 수탁점으로 갑니까? 위탁자 명의로 갑니까? 위탁자 명의로 가야 돼요. 위탁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건 다 넘겼죠. 그럼 누구 위주로 가는 거야? 신탁회사 명의로 가겠죠.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러면 누가 그 자금 조달 주체가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넘어갔죠. 누구한테 가는 거야? 신탁회사한테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개발은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속을 하죠. 개발은 이제 신탁 수익자라는 건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은 수익증권 소유자가 있잖아요. 신탁 수익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얘는 다 뭐가 붙는다? 수수료가 붙잖아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갑니다. 자, 이건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쳐볼게요.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준공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다 빌드입니까? 빌드라는 거는 우리가 다 B잖아요. B가 들어가는 거 똑같죠? 자, 이자는 그냥입니까? T입니까? T. 운용은 O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는 T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이니까 온이고, 요거는 이제 직접 운영하니까 온입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준공하고 이전하고, 자, 운영하니까, 그 다음이니까 BTO입니까? BTO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준공하고 이전하고 일정 기간 임대하죠? 그러면 리스죠? BTL이 되고요. 준공하고 운영하고 이전하죠? 그러면 BOT가 되겠죠? 자, 이건 준공하고, 자, 임대료가 리스죠? BLT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건 트랜스퍼가 없죠. 그러면 준공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니까 이건 완전히 BO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자, 가볼게요. 지금 책에는 좀 글씨가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BTO는 그냥입니까? 고속도로나 터널입니까? 그러면 요거 나오면 그냥요, 시설이에요. 짓고 이전하고 운영하죠. 근데 BTL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학교 같은 겁니까? 임대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고속도로 터널 나오면 BTO야, BTL이야? BTO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찍냐? 자, 따보세요. 버스, 택시, 어디를 지나요? 터널 지나죠. 대답해요. 그럼 그냥요, 통행료를 받아요. 그럼 사용자한테 직접 회수할 수 있죠. 근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돈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위험이 크고 수익도 크죠. 민간이 제한을 우리가 정부가 채택해서 사후에 보장되는 거죠. 근데 BTL은 그냥입니까? 이거 임대로 받는 겁니까? 그럼 시설이에요?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기숙사는 임대료로 회수하는 거죠. 그럼 위험이 좀 적겠죠? 수익 적고 정부가 제한 민간 채택하고 사전에 수익 보장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조금 글씨가 작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BTO라는 것은 BTL과 구분을 해야 되죠. 끝까지 봐야 되고, BTL은 그냥입니까? 요 준공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기속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운영이 들어갔지만 그냥입니까? 끝에 임차까지 봐야 됩니까? 임차까지 봐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건 BTO예요? BTL이에요? L이죠. 이렇게 보십니다. 넘겨볼게요. 자, 관리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관리는요, 자, 이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걸로. 자, 따라서 법경기. 자, 그럼 법경기는 기술이 협이고 얘네들 강해요. 전체가. 그러면은 기술적은 유지관리죠. 그러면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시설. 그래서 항상 이 시설이 위설 안전이죠. 위설 안전. 그래서 보안이 있고 보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설 안전.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 설비 보안이 안전 대책이죠. 화재보험이나 재보험, 보존이 현상 유지하는데 우리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아. 그 에너지 같은 거 나오면 이건 시설이죠. 소극적이고요.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돈입니까? 돈이잖아요. 그럼 자산 관리와 연결되겠죠. 그래서 경영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인데 인력 관리도 자산에 들어가죠. 포트폴리오 투자. 법률 쪽은 그냥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계약 법을 알아야 되겠죠. 계약나 무조건 법률 쪽입니다. 권리관계나 임대차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설인지 이게 자산인지 볼게요. 설비 보안 에너지는 그냥요. 이건 시설이에요. 토지 경계 측량도 측량사가 하죠. 이 시설이고요. 부동산 매입 매각은 뭐다? 자산입니다. 권리 분석은 뭐겠어요? 법률이죠. 그런가요? 토지 경계 측량은 경계 측량을 하니까 이건 뭐다? 기술적인 거고요.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투자를 잘할지 따지는 건 돈 되는 거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돈 되는 거 경제적입니까? 경제고요. 계약이 나오면 법률적이죠.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기능적 하자죠. 그럼 기능적인 하자는 그냥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이고. 인력은 뭐죠? 경제적이고. 포트폴리오는 투자니까 자산이죠. 이렇게 잡고요. 자, 하자가 발생한 후에 대체하는 것은 이건 예방적이에요, 대응적이에요. 자, 물리와 기능적 흠을 발견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건 뭐죠? 예방적이죠. 그럼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셔야 돼요? 예방적이 더 좋다고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와 위탁이 있죠. 그러면 자가는요, 직접 관리고 자치, 위탁은 간접 외주인데요. 자가는 지가 하니까 기밀유지가 그냥요, 용이에요. 전문성이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아니라는 타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타성은 그냥입니까? 발생합니까? 발생하고요. 위탁은 남의 일 같이 해주니까 기밀 유지가 어떻게 됐어요? 어렵죠. 전문성이 강하죠. 타성을 방지할 수가 있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필요한 건 선별해서 위탁하고 경제적 관리 같은 건 위탁 자기가 하고요. 시설을 위탁으로 맡기는 건 그냥입니까? 혼합입니까? 그럼 강한 지도력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죠. 자가에서 위탁 가도기에 채택되죠.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 마케팅이에요. 자, 마케팅은 이렇게 가보세요. 자, 우리가 시장을 점유한다는 건 공급자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위주예요? 공급자 위주겠죠. 맞습니까? 표준시장 선생은 틈새 시장을 점유하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예요. 자, 그럼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STP와 뭐죠? 포피믹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장 나왔다. 그럼 영어로 뭐하고 뭐가 떠야 돼요? SP와 포피믹스죠. 맞습니까? 자, 포피가 강아지예요. 따라서 포피가 저랑 시장에서 놀러 갔는데 얘가 자꾸 움직여서 따라서 포피 스탑. 그냥 가요. 시작이죠. 나도 해도 안 맞는 것 같아, 그지? 포피 스탑, 이렇게. 포피 스탑, 시장이 스탑. 하지 마. 고객은 소비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소비자가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고객이에요. 구매사 결정 가시죠. 그냥입니까? 아이다입니까? AID잖아요. 아이다. 자, 그럼 주인 어텐션이라는 건 모델하우스 짓는 게 주예요. 인터레스트 관심을 끌고요. 욕구에서 우리가 셀링 포인트 같은 설명을 구매를 하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고객점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다 고객점을 주셔야 돼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죠. 장기적 지속적이니까 기존 고객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관리인데 고객 관리를 우리가 영어로 CRM이라고 해요. 뭐라고? CRM. 자, 따라서 CR이 먹힌다. 그럼 기존 고객한테 CR이 먹히잖아요. 무슨 얘기 알아들어? CR이 먹히는 건 신규한테 먹혀, 기존한테 먹혀. 기존한테 계속 했으니까 CR이 먹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CRM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장에 포피가 있었죠. 포피스타. 그럼 SP가 있어요. 그럼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졌어요? 3표 차로 졌어요. 감사합니다. 야매를 기억하시다니. 몇 표 차로 지었다? 3표 차. 세그멘테이션이 세분화잖아요. 그럼 세분화는 아까 제가 세수공차 아시죠? 여기 나야 될 텐데. 세수공차. 그럼 세는 뭐다? 수요를 나눕니다. 누구 나눈다고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사람을 나누는 건 무슨 하죠? 세분화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분할.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으셔야 돼요. 찍어야 되죠.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건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죠. 집단 중 원하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타겟이죠. 포지셔닝이 차별이죠. 근데 이 포지셔닝이 위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치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자사의 상품을 공급 상품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고요. 자, 3표 차로 지니까 그냥요 재판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따라서 재판가유.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야 돼요. 어떻게? 재판가유. 제품이 프로덕이에요. 자, 제품은 그냥입니까? 차별화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설계, 설치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나오고요. 자, 가격은 경쟁자와 유사하게 가는 게 그냥입니까? 시가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텐데 층수마다 방위마다 틀리죠. 그럼 신축이라는 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다른 게 신축이고요. 유통 용도는 업자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분양합니까? 대행사에 맡길 수 있습니까? 중개업소 활용할 수 있죠. 그럼 업자 부르는 건 유통 용도 찍으셔야 돼요. 판매 촉진은 판매를 촉진을 시키는 거죠. 경품을 나눠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광고 홍보도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다. 광고 홍보도 어디 들어간다? 판매 촉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가셨죠? 여기까지 완벽합니다. 요것만 하시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글씨도 다르죠? 그럼 프라이스하고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감정평가를 배워보겠는데, 자,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개업자는 가격에 대한 전문가예요. 뭐에 대한 전문가다? 가격은 실제로 과거에 거래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수요연급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거래가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요, 과거예요. 그건 누가 전문가죠? 중개사입니다. 맞죠?
그럼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니까 과거의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구체적인데, 자, 우리가 평가사는요, 중요한 게, 저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3년 있다가 전철이 뜰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평가사는 장래를 현재 가치로 매겨버려요. 그럼 가치는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고,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자, 주관적이요? 우리가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죠. 개인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기도 하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가치가 높아요? 그럼 가격이 싸게 나왔죠? 그럼 단계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됩니다. 그죠? 그럼 가격이 싸게 나오면 그냥요, 수요자들이 사려고 해요. 그럼 가격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맞나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입니까? 가격과 가치가 일치해집니까? 일치해지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잘 오신 겁니다. 6에서 4문제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평가를 전공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요게 올해 요 밑에 보시면 별표 표시 있죠? 요게 강력해요. 별표 표시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현황이 원칙이에요?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조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용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 항상 이용사항 및 공법사항 제한을 그냥요, 받는 상태로 가요. 그러면 현황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받지 않는 상태로 갖는다? 받는 상태로 갖는다? 받는 상태로 가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밑에 여러분들 그 별표 표시가 하나 있나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자, 조건이 원칙입니까? 현황이 원칙입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공법상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갈게요. 감정평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조건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조건이 원칙입니까? 원래는 현황이 원칙입니까? 근데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때 감정평가 목적이 비추어 사회 통용사항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그냥 돼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저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송우석이에요. 제가 송우석인데 성형외과 갖고 조인성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이씨. 아이, 다도직입적이에요. 나도 알아. 실현이 불가능하죠? 그럼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건 틀립니다. 중개사법에서요. 항상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하고 장난쳐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검토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역사상 처음 떴습니다. 체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올해 볼 게 30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30일 했다 이거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죠? 그럼 역사에서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자, 그냥입니까? 개별평가가 원칙입니까? 그러면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답답해.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왜 복합부동산 아세요? 답답해. 토건이 하나다? 뭐가 하나예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무슨 평가할까요? 일괄입니다. 일괄에 들어가야 돼요. 농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다. 그럼 무슨 평가다? 일괄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가치를 달리한다는 게 나왔죠. 그럼 가치가 틀리죠. 그럼 그냥입니까? 구분입니까? 구분이에요. 복합 건물 아시죠? 복합 건물이 뭐예요? 주상 복합 건물이잖아요. 오전 했잖아. 그럼 주거용과 상업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1층에 상가고 2회가 주거용이니까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가치를 달리해서 구분해서 가는 거죠. 그럼 구분평가 찍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만약 시험 문제 일체로 거리해서 불가분의 관계다, 뭐다? 일괄. 가치를 달리하면요. 구분 찍으셔야 돼요. 맞나? 근데 우리가, 자, 여기가 도로인데요. 걔네 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에서 1분만 평만큼 되잖아요.
전체요? 일부분이에요. 그럼 일부분이 나오면 부분평가 찍으셔야 돼요.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첫 번째 채워볼게요. 자, 일체로 용도상 불가능한 게 복합부동산 나오면 무슨 평가? 일괄평가 찍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를 달리하죠. 무슨 평가요? 구분평가입니다. 일부분이요. 부분평가라는 거죠. 반드시 주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느 분석을 먼저 하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얘는 가성비가 높습니다. 답변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문제요. 얘는요, 딱 6문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35, 36, 37, 38, 39, 40 하면은 딱 6문제죠. 35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번에 나온다? 35번에. 근데 나올 수 있다, 꼭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죠? 그죠? 나는 사람이잖아. 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죠? 내가 법이야? 나올 수 있다. 느낌이 그래, 느낌에. 35번에 나와. 그럼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지역의 지역. 그죠? 그러니까 물검다운들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3번 출구를 제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은 부동산을 분석해요? 그 지역을 분석해요. 부동산을 분석하는 게 뭐죠? 개별 분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게 먼저 선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선지표 아시죠? 그다음에 선지표. 자, 그럼 무슨 적 이용이죠?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후개체. 자, 후개체라는 건 후행은 개별이죠. 그러면 채용을 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뭐냐? 여기는 아직은 개별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전체적인 지역을 보는 거예요.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용을 보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표준적인 그런 평균적인 이용을 보고 여기 가장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 부동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개별성이 들어가야 돼요? 부동성이 들어가야 돼요? 부동성이지 개별성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접성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무슨 성이 나와버리면 안 됩니까? 개별성이죠. 아시겠죠? 근데 개별은 개별이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개별성 나오면 무슨 분석 찍으셔야 돼요? 개별. 그죠? 아시겠죠? 나 개별 분석 나오는데 영속성 찍는 사람 봤어. 그 개별 나오면 무슨 성 찍어? 개별성 찍으셔야 돼요.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선지표? 선행하죠. 지역이죠. 그냥입니까? 표준적인 이용입니까? 표준적인 이용이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시적과 미시적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되죠? 거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시적은 전체 수를 본다면 미시적이 남을 보거든요. 그럼 지역은 거시적이죠. 전체적이죠. 근데 개별은 부분적이죠. 미시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거시적이 나오면 무슨 분석이죠? 지역. 미시적이 나오면요. 개별 분석이에요. 자, 그렇죠? 자, 저기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는 좀 미개해요. 그래서 거지는 미개하다. 하지 마시죠. 거시적은 지역이죠. 이렇게 보고요. 표준적이 나와야 되죠. 채용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입니까? 여기는 시세를 봅니까? 그러면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가격을 알아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부동성 나오면 그냥이요. 지역마다 달라요. 개별성은요. 물건마다 달라요. 할 수 있겠어요? 선지표적, 후개체적. 그럼 지역은 선행, 얘가 후행이 되겠죠. 거지가 미개하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이요. 표준적 이용이에요. 여기 수준 나오죠. 그래서 표준, 수준 이 나와야 돼요. 아이씨, 미치겠다. 표준 나오면 수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표준이 아니죠. 채용이니까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가격제 원칙이 들어보세요. 요거 다음에 적합의 원칙을 배우실 거예요. 적합은요,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주택이 잘못됐어요. 외부 상황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적합이라는 자체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치유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무슨 적 감가가 나타나는 겁니까?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개별 분석은 지역이에요. 그 부동산 자체예요. 자체에 20층짜리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없을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자체는 균형은 어떤 분석과 연결시켜야 돼요? 개별 분석과 연결시켜야죠. 그럼 이건 경제적 감가입니까? 이건 기능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칠판갑니다. 자, 여기 떠보세요. 가성비가 높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균형에 지읒 들어가요? 적합에 지읒 들어가요? 적합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지읒 찍으시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갔죠? 그럼 뭐가 기억 들어갔어요? 균형, 기능적 감가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갑니다. 칠판. 지역 분석은 적합이에요? 균형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합격하실 거예요. 자, 개별 분석은 뭐다? 균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제가 가성비가 높다 그랬죠? 무조건 떠요. 그죠? 그래서 뭐와 뭐를 바꿀 수 있을까? 지역과 개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일기서 검수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